며느리가 아들에게 보낸 녹음 파일 하나. 그날 이후 아들은 어머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원본 통화가 공개되자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 남자가 어두운 표정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습니다. 그의 귓가에 들리는 건 차갑고 싸늘한 시어머니의 목소리. 짧게 잘린 녹음 파일은 충격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을 향한 비난처럼 들리는 내용의 남자의 표정은 굳어집니다. 너는 대체 뭘 할 줄 아는 거니? 그 정도도 못해서 어디다 쓰겠어?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될 것을 왜 매번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거니?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차가움.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교차합니다. 아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당신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대하고 있어요. 제가 뭘 하든 항상 못마땅해 하시고 매번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려요.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님 마음에 들 수 없나 봐요. 매일매일이 가시밭길 같아요. 남편은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아내의 고통스러운 고백, 그리고 녹음 파일 속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 그는 주저없이 어머니와의 연락을 끊습니다. 어머니의 전화는 받지도 않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그토록 힘들게 한 어머니에게 실망감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시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매일 전화를 걸어보지만 아들은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조차 없습니다. 혹시 아들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건 아닌지 노심초사합니다. 며느리에게 연락해 보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망설여집니다. 아들이 왜 갑자기 변했는지, 자신은 그저 아들의 연락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답답하고 서럽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유도 모른 채 홀로 상처받고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며느리는 평소에도 작은 일에 쉽게 상처받고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든 말을 자신을 향한 비난으로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이다. 혹시 무리하는 건 아니니? 라고 진심 어린 걱정을 해도 며느리는 내가 뭘 잘못해서 시어머니 걱정까지 시키는 걸까? 나 때문에 괜히 심려를 끼치는 건 아닐까? 라며 혼자서 자책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작은 관심조차 부담감으로 느끼며 스스로를 옥죄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매일 하소연했습니다. 엄마, 어머님이 또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뭘 해도 못마땅하게 보시고 저만 보면 한숨을 쉬세요. 정말 미치겠어요. 이제는 어머님 얼굴 뵙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예요. 친정엄마는 딸의 말을 듣고 격분합니다. 아니, 그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며느리를 들들 볶니? 내가 왜 매번 참고 살아? 내가 그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그 시어머니는 너를 평생 만만하게 볼 거야. 이러다가는 내가 병날 일밖에 없어. 이번에는 확실하게 보여줘야 해. 내가 더 이상 참고만 살지 않는다는 걸 말이야. 친정엄마의 부추김은 며느리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질책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할 때마다 몰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고는 가장 자극적이고 듣기 거북한 부분만 교묘하게 골라내어 편집했습니다. 앞뒤 맥락은 전부 잘라내고 시어머니가 마치 자신을 악의적으로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짧은 녹음 파일은 남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파일이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위치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우연히 서랍 속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발견합니다. 잊고 지냈던 옛 추억들을 떠올리며 이것저것 파일을 뒤적이다가 통화 녹음 파일들을 발견합니다. 호기심에 몇몇 파일을 재생하던 중 아내가 자신에게 보냈던 녹음 파일의 원본 통화 내용을 듣게 됩니다. 남편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전체 통화 내용은 아내가 편집하여 보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가,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이다. 몸도 좀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요즘 무리하는 건 아니지?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괜히 힘들다고 참고 그러지 말고 너 자신을 좀 챙겨야 해. 내가 볼 때는 내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해서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잘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아. 좀 내려놓아도 돼. 엄마는 내가 행복하고 편안했으면 좋겠어. 언제든지 힘들면 엄마한테 얘기하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기는커녕 오히려 따뜻하고 자상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 보인다고 진심으로 걱정하고 완벽주의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편안하게 지내라고 조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이 들었던 녹음 파일 속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전체 통화 중 단 몇 초만을 교묘하게 잘라내어 의도적으로 왜곡된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남편은 아내에 대한 실망감과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분노와 혼란스러움에 휩싸여 곧장 며느리에게 전화를 겁니다. 당신, 왜 나한테 그 녹음 파일을 보낸 거야? 왜 어머니 말씀을 그렇게 앞뒤 다 자르고 왜곡해서 나한테 보낸 거냐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거야? 며느리는 남편의 분노 섞인 목소리에 당황하며 변명합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은 몰라요. 어머님이 평소에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남편의 단호한 추궁과 명확한 증거에 며느리는 결국 고개를 떨굽니다. 그녀는 눈물을 쏟아내며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머님께 인정받고 싶었는데 항상 부족한 것 같았어요. 어머님 말씀 하나하나가 저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렸고 제가 못나 보여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했어요. 제 열등감 때문에 그랬어요. 불안해서 어머님이 저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어요. 저 스스로가 너무 보잘것없게 느껴져서 제가 피해자가 되어야만 당신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어요. 그때 아들 부부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며느리의 고백을 들은 시어머니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화를 내기보다 깊은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줄은 정말 몰랐다. 내가 나를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줄은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그렇게까지 나를 미워해서 내 말을 왜곡하고 아들 앞에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 어쩌면 내가 너에게 무심했던 걸까. 시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크기를 깨닫습니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시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저희 불안감과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어머님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남편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는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나지막이 말합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누구의 말이든 어떤 상황이든 일부만 듣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걸 제대로 확인하고 충분히 이해하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시어머니의 말을 왜곡하고 편집했던 것이 사실은 자신 안에 깊이 뿌리내린 불안감과 열등감 때문이었음을 인정합니다. 며느리는 이제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합니다. 시어머니와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말 한마디를 오해해서 소중한 관계가 틀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의 말을 단편적으로만 듣고 오해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진솔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본 영상은 재구성한 사연극입니다.